14-5강 화학결합 3 결합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오랜만입니다. 14-4강을 마지막 강의로 올리고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꾹 참고 그냥 강의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강의를 제작하는 거라 이전 강의들을 살펴봤어요. 14-4강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음 강의는 이온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이온결합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이온결합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온의 정의, 이온결합의 형성 과정, 이런 부분들은 이미 12-4강 이온의 전자배치 강의나 14-2강 왜 결합할까? 라는 강의에서 모두 이야기했었습니다. 겹쳐질 것 같은 내용들은 반복하지 않을 테니 이전 강의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14-5강 시작하겠습니다. 결합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원래는 오늘 강의의 제목을 화학결합에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길죠? 그래서 줄였습니다. 화학결합. 여기서 말하는 화학결합은 이온결합, 공유결합입니다. 금속결합은요, 오늘은 금속결합은 뺍시다. 화학결합에서, 이온결합, 공유결합에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 여기서 입자들이란 이온결합이라면 양이온, 음이온이 될 것이고, 공유결합이라면 원자가 되겠네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멀고, 가깝고 멀고, 이런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에너지 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별 생각 없이 공부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입자 사이의 거리와 에너지의 관계만을 해석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수업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주제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 강의를 듣고 나면 느끼게 될 거예요. 다시 제목을 볼까요? 화학결합에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했었던 질문들 들어갑니다. 0.1초 안에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퀘스천 1. 왜 결합해야만 했었을까? 안정해지기 위해서요. 대답 나왔나요? 좋습니다. 퀘스천 2. 결합하면 왜 안정해질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 결합하는 과정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니까요 라고 많이들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대답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한 대답도 아닙니다. 이 대답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오늘의 학습 주제를 공부하게 됨으로써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막 궁금하고 기대되고 그렇죠? 네, 저만 궁금한 걸로 결합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부터 접근할게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두 결합 모두 이전보다 안정해지고자 결합을 선택했었습니다. 두 종류의 결합을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없으니 둘 중 옥텟 규칙 만족만으로는 결합의 이유를 설명하기 더 어려운 이온결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하다는 말은 에너지 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불안정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그렇죠, 높아집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온결합.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금속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전자가 그냥 튀어나올 수는 없죠. 전자를 잃기 위해서는 원자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할 것이고,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이때의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배웠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고요.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와 반대로 여분의 에너지를 내어놓습니다. 내어놓고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말이죠. 남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화학결합에 참여할 입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이온, 음이온. 재료가 준비되었네요. 그렇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 두 입자,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이온의 생성만으로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Nope. 항상 예외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이온 결합 상황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건 주변에서 가해 주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가해 주어야 할 에너지를 플러스 값으로 보겠습니다. 플러스 에너지. 반대로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는 방출하는 에너지, 이건 내어놓는 에너지입니다.
이건 반대로 마이너스 값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에너지. 그렇다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을 고려하면 이 두 에너지를 더했을 때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려면 플러스 값이 나와야 할까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할까요?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전체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에너지를 더했을 때 이온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포텐셜 에너지는 살짝 높아집니다. 에너지가 높아진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적으로는 불안정해진다 라는 겁니다. 아니, 옥텟을 만족하는 입자가 두 개나 만들어졌는데 전체 과정에서 에너지가 높아지고 불안정해지다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합이 형성되지? 불안정해졌다면, 손해를 봤다면 만회하면 되겠죠. 손해를 본 만큼 그 이상의 에너지를 말이에요. 어떻게? 또다시 오늘의 주제, 화학결합에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에너지 변화. 변화.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에너지 변화. 안정해진다?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변화. 어떻게? 입자들 사이의 거리 변화를 통해서. 전하를 띤 입자들끼리는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배웠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이것을 입자들 사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양이온, 음이온이 입자라면 이 둘은 다른 종류의 전하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우세하겠죠? 하지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도 인력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미는 힘, 청력 혹은 반발력이라고 하는데 반발력도 함께 작용합니다. 왜? 입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온 안에는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도 함께 존재하니까요. 원자핵과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니까 반발력. 원자핵과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니까 인력.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마이너스 전하니까 반발력. 이런 식으로 인력과 반발력은 동시에 작용하고요. 이온이 아닌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도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이 있겠죠. 원자 안에는 역시 원자핵과 전자가 있으니까. 네, 이제 이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포텐셜 에너지와 연결짓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정전기적 상호작용에서 인력이 작용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낮추어 주어 안정함을 증가시키고 반발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높여주어 불안정함을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억합시다. 인력 작용, 에너지 감소, 안정. 반발력 작용, 에너지 증가, 불안정.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수식도 들어가고 불필요하게 강의가 늘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야 모든 교과서에서 나오는 입자들의 거리와 에너지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가로축, 이온 결합에서는 이온 사이의 거리, 공유 결합에서는 핵간 거리로 나올 거예요. 공유 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니까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핵간 거리. 저는 그냥 입자들 사이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Y축은 에너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특이하게 Y축 중간에 에너지가 0인 지점이 보이죠? 일반적인 그래프의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Y축이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물리적으로는 불안정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하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이건 안정하지도 불안정하지도 않다. 그래서 입자들의 거리에 따른 안정함과 불안정함 정도를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했습니다. 중간에 딱 포텐셜 에너지 0, 이게 기준이 되겠죠. 이런 곡선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느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입자 사이의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이 함께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양이온, 음이온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입자가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 X축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야겠죠. 두 입자가 멀어질수록 인력도 반발력도 당연히 약해집니다. 인력 반발력의 의미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당기든 밀든 할 거 아니에요. 두 입자가
별개인 상황이 됩니다. 이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정함도 불안정함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도 증가하고 반발력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인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고 했고 반대로 반발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곡선이 동시에 나옵니다. 가까워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곡선, 가까워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곡선. 해석하게 되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감소한다.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곡선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둘 다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데 아주 가까워졌을 때 반발력에 의한 불안정함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보다 급격하게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입자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오비탈 관점에서 보면 전자구름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전자들끼리의 반발력도 증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원자핵과 원자핵이 근접해버리죠. 무지하게 밀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두 에너지 값을 더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점을 찍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전체 에너지 변화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반발에 의한 플러스 값과 인력에 의한 마이너스 값을 더하면 이쯤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더한 값들을 찍어서 그래프를 이으면 반발과 인력을 모두 고려한 전체 에너지 곡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의 에너지 곡선이 알려주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자들이 아주 멀리 있을 때 두 입자 사이는 무관하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라고 했었죠. 점점 가까워집니다. 반발력과 인력을 모두 고려한 포텐셜 에너지 기억값이 점점 낮아지죠. 안정해집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다 이 정도의 거리까지 왔을 때 에너지가 최저인 지점에 도달합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안정한 입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가장 안정하다? 자연은 항상 안정함을 추구하죠. 그렇다면 입자들은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존재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입자들을 결합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는 결합 길이가 되겠죠? 만약 이 결합을 깨고 싶어요. 떼어놓고 싶어요. 그러면 결합을 떼어놓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이만큼.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을 결합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더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반발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4개의 지점을 찍어 볼게요. A, B, C, D. 입자들이 A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안정해지고 있지만 더 안정해지고 싶겠죠? 그렇다면 A 정도 거리에 있는 입자들은 더 가까워지고 싶을 거야. A 지점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인력, 반발력 누가 더 우세할까요? 네, 인력 우세.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B 지점까지 입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B 지점은 가장 안정한 지점이죠. 그렇다면 B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 누가 더 클까요? 여기서 고민합니다. 어라? 에너지가 낮네? 그러면 인력이 우세인가? 아닙니다. B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즉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같다. 만약 인력이 우세하다면 입자들은 더 가까워지는 상태로 존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 지점보다 가까운 거리의 입자들이 에너지가 더 낮은 지점이 존재해야겠죠. 그런데 없어요. 그렇죠? 입자들은 B 지점에서 거리 변화를 두지 않고 존재하려고 합니다. 왜?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같을 테니까. C 지점. 자, 입자들이 B보다 더 가까운 상황에 놓였네요. C 지점처럼 입자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면 아마도 B 지점인 상태가 되고 싶어 하겠죠? B 지점이 에너지가 더 낮잖아요. 그러려면 거리가 멀어져야겠네? 그렇다면 C 지점의 입자들은 멀어지려고 하는 힘, 반발력이 우세하겠죠? D 지점은 역시 당연히 반발력 우세. 그러면 반발력과 인력의 영향력이 바뀌는 지점이 어디예요? B.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B를 기준으로 더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우세. B를 기준으로 멀어지면 인력 우세.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수식적으로 접근하면 이 거리와 포텐셜 에너지 관계 그래프에서 각 지점의 기울기,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 미분한 값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인력이 우세, 마이너스이면 반발력 우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기울기가 모두 플러스죠? 인력 우세. B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반발력 우세. 이런 수식적인 해석은 나중에 더 공부하셔도 되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교과서나 교재에는 보통 A, B, D 이 세 지점만을 두고 설명하거나 문제화시키다 보니 C 지점과 같은 위치를 해석하는데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4개의 지점을 찍어서 이야기했습니다. C 지점, 에너지적으로는 안정할지 몰라도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일반적인 입자들 사이의 거리와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모두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이고요.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래프의 세부적인 모양도 달라지겠죠? 만약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 녀석을 A 물질, 이것을 B 물질이라고 비교하면 A보다 B가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결합 에너지는 더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에너지의 안정함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초반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손해본 에너지를 만회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만큼의 에너지 안정으로 불안정했었던 에너지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온 결합은 단순히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의 결합이 아니고 이런 모양의 무한 격자를 이루면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고체 격자 구조를 이루게 되면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더 안정해집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더 마이너스 값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